안녕하세요.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 부담금을 최대 95%나 내게 하고 병원별로 들쑥날쑥한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정부가 정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보험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5세대 실손의료비 개정안과 그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보험 전략에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실손의료비 개혁의 배경인데요. 먼저 왜 실손의료비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실손보험 가입자는 3,578만 명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지만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형 보험사 4군데 기준으로 상위 9%의 사람들이 지급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지급 없이 보험료만 부담한다 하는데요. 이렇듯 가입자 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대 실손의료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이 과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질환별 보장 분리와 본인 부담금 증가입니다. 먼저 질환별 보장 분리입니다. 기존 실손의료비는 급여,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었지만 이번 5세대에서는 급여, 비급여를 나누고 다시 중증 질환과 일반 질환인 비중증으로 보장이 분리가 됩니다. 중증 질환은 기존 실손과 동일한 보장으로 보장이 되고요. 비중증 질환은 연간 보장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중증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4세대까지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지만 이제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자기 부담금도 30에서 50%를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 부담금 증가인데요. 기존 4세대 실손 기준으로 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였으나 이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연동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의료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른데요. 외래 진료의 경우 의원은 30%, 종합병원은 40%, 상급 종합병원은 50%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를 줄이고 동네 병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병원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증 질환의 4세대 실손 가입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급여 항목 비용이 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상급 종합병원은 본인 부담률이 50%이니 100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해주고 100만 원은 내가 내야 하죠. 그럼 내 부담금 100만 원 중에 20%인 2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80%는 실손보험에서 돌려받았습니다.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 받는 실손보험이었는데 하지만 개정되는 실손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본인 부담률이 50%다. 그러면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도 50%가 적용이 돼서 100만 원 중에서 50% 공제 후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 비급여 항목 정리도 해볼게요. 현재 4세대는 중증, 비중증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증 질환과 비중증 질환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 한도는 연 5천만 원, 통원은 회당 20만 원, 입원은 회당 한도가 없었는데 중증 질환은 4세대와 동일하고 비중증은 연 1천만 원, 통원 한도는 20만 원, 입원은 회당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입원 시 30%, 통원은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개정안은 특약 1은 동일하고 특약 2하는 입원은 50%, 통원은 5만 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 보험금 미지급은 미용이나 성형 등의 사유였지만 특약 1은 기존과 동일하고 특약 2안에서는 미용, 성형, 그리고 신규 비등재 비급여, 그리고 3대 비급여, 도수, 체증식, 근골격격 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이 제한된다 합니다. 그동안 심사 기준은 치료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성과
주요 10개 비급여 특약을 비급여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한다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실손보험은 보장이 너무 축소되는 것 같은데요. 좋아지는 것은 그동안 임신 출산은 보장 대상이 아니었는데 급여 부분에 신규 보장을 해준다고 하네요. 좋아진 것 대비 줄어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소비자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실손 가입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살펴볼게요. 2세대 2013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는 15년 재가입, 4세대는 5년 재가입 주기가 끝나면 모두가 개정된 실손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약관 변경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놓은 개정안이 기존 1, 2세대 가입자의 옛 실손보험을 보험회사가 다시 재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환 효과가 미비하면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실손보험의 약관 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방침입니다. 지금 실손의료비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이 시행되면 보장 조건이나 본인 부담금, 보험료 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손보험 개혁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과 준비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보험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 재정적 안정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